손흥민, 황희찬 빼자는 얘기냐. 자,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좋았죠. 오늘은 왜 그렇게 경기력이 갑자기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반에는 못했는데 후반에는 잘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반에 요르단이 전방 압박을 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압박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전후반 경기력이 달랐던 이유죠. 축구라는 게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저는 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요르단이 막 밀어붙일 때 우리가 버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럴 때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버티고 그 흐름을 넘긴 다음에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게 강팀들 특이거든요. 우리도 어제 초반에 물론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하게 짧은 패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쉽게 롱볼 때린 거. 그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이나 기세가 경기 내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거 곧 있으면 지나간다. 얘네 지치면 우리 분위기 온다. 요걸 믿고 일단 쉽게 롱볼 때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괜히 거기서 무리하게 만들려다가 뺏겨가지고 계속 찬스 줄 수 있어. 그리고 상대의 그 초반 기세를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공격진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입니다. 제가 예전 경기 리뷰할 때 앞에 공격적인 선수가 4명이나 있어버리니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다. 가분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공격적인 선수가 3명이었어요. 황희찬, 주민규, 이강인. 그리고 그 밑에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3미드를 쓰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괜찮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의 수비 커버 범위는 어마어마했다. 이런 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초반에 버텨내는데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눈에 보이는 활약도 쩔었어요.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선제골을 넣었다고. 서령훈 선수가 침착하게 접고 핀포인트 크로스 가볍게 올려주는 거 너무 좋았고, 이재성 선수 헤더는 뭐 믿고 보죠. 키가 작은데도 헤더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요 영상에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성 뭐 터치도 안 좋고 몸싸움 버티지도 못한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안 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 공이 없을 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공간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좋아. 힘들 때 마무리도 해줘. 수비력 좋아. 빼기 힘들죠. 자, 그리고 우리 경기력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유민 선수 따봉.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갖고 있는 축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앞에 공간 있으면 더 끌고 들어가서 상대 공격수가 가까이 올 때 옆으로 툭 주고,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조유민 선수가 딱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패스 선택도 좋아요. 오른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 그러면 발바닥으로 잡아놓고 반대로 가죠. 우리 대표팀의 다른 센터백 분들은 그냥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압박 당해서 뺏긴다고. 그 작은 판단력,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템포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워워워 하면서 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을 또 빨리 김민재한테 보내야 될 때는 또 빨리 보내. 그리고 뒷공간에 때려놓는 킥도 좋죠. 역회전 걸려서 공격수가 받기 쉽다고요. 그리고 가끔 대지를 가르는 땅볼 패스하죠. 김민재를 제외하고 다른 센터백들 중에 그런 패스 누가 하냐고요. 김영권 선수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니까. 자, 조유민 선수가 그렇다고 수비를 못하냐? 아닙니다. 잘해요.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조유민 선수를 김민재의 파트너로 픽한 게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을 많이 갖고 있는 축구를 할 거라면.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원래 왼쪽 센터백으로서 제일 잘합니다. 나폴리에서도 그랬고 지금 미넨에서도 그래요. 근데 대표팀에 올 때마다 오른쪽에 많이 쓰죠. 왜냐면 김영건 선수가 왼발잡이니까. 근데 조유민 선수가 들어오면 김민재가 왼쪽으로 가고 조유민 선수가 오른쪽에 서면 돼요. 저는 이 조합이 김민재 선수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데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엄지성, 배준호 선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상당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일단 엄지성 선수는 그게 좋더라고요. 볼 받고 안 될 것 같을 때는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리고 조유민 선수한테 쭉 반대 전환 패스해. 일단 그게 전체적인 볼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타이밍 빠른 전환, 반대는 텅텅 비어있으니까. 그리고 엄지성 선수는 전진할 공간이 있으면 저돌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공을 쭉쭉쭉 밀고 들어가다가 상대가 가까이 오면 옆에 톡 주고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좋아. 그러면 수비가 금방 허물어진다고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는 미친 재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강인급. 그리고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든가 레알이라든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보법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스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놀림도 달라. 중심 이동도 특별해. 순간 속도도 빨라.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자르 같은 느낌이 나는 걸 느꼈어요. 옆에 있는 선수들하고 다르게 혼자만 배속 걸어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쭉쭉 나가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참 신기해요.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미친 재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럽 스카우터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를 막 궁금해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전국 각지에 축구시키는 부모님들, 지도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빨리 합류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자리를 메꾼 선수들을 손흥민과 황희찬이 키운 게 아닌가. 이게 뭔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랑 엄지성 선수가 10살 차이고 배준호 선수랑은 또 1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축구할 때 손흥민 선수 보고 계속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도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나도 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거랑 저거 완전 딴 세상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그리고 저는 손흥민, 황희찬이 없음에도 우리가 잘한 이유로 수비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선수들을 대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수비를 엄청 열심히 해줍니다. 주민규 대신 들어온 오영규 선수도 수비 엄청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 선수들의 성실함이 끈끈한 경기력에 분명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관련해서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바페가 레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공수 밸런스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난 시즌에 레알에서 수비를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선수가 한 명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 근데 여기에 음바페가 들어오면 음바페, 비니시우스 둘 다 수비를 조금 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 2명이 수비를 열심히 안 한다. 이러면 공수 밸런스에 무조건 문제 생기죠. 실제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음바페보다 훨씬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수비적 기여가 경기력에 보탬이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손흥민, 황희찬 빼자는 얘기냐?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어떤 팀 전체적인 끈끈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골 넣어주는 선수들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게 손흥민, 황희찬이잖아요. 솔직히 어제 이재성 선수 골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손흥민 선수 생각에 간절히 났어요. 왜냐면 그냥 필드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있잖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흥민이 형이 있으니까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 손흥민의 존재가 다른 선수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수비를 하잖아요. 공격하는데 숫자를 더 못 넣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영향력이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손흥민, 황희찬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무게감, 영향력, 한방 이런 것들 대표팀에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다가 우리 어린 선수들의 수비적인 기여, 그로 인한 끈끈함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 잘 버무려야 된다. 자,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참 좋았어요. 일단 교체 판단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라인 올리죠. 그러면 뒷공간 넓죠. 근데 주민규 선수는 뒷공간 침투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오영규를 넣어서 뒷공간 침투 노린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조유민이 오영규 뒷공간 보고 때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오영규 선수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온 몸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배짱이 있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얘기 나눴던 김주표 코치가 수원 삼성 유스에 있을 때 오영규 선수를 지도했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오영규 선수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 공간 찾아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게 짱이래.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홍명보 감독이 그 이후에 교체한 것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황현범 선수 빼고 비슷한 스타일의 백승호 선수 갈아 끼고 그리고 또 이강인 빼고 홍현석 넣고 그것도 좋았던 게 너무 직선적인 윙어가 아니라 이강인하고 조금 비슷한 볼 플레잉 미드필더. 여기서 볼 소유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에 패스 막 돌리는 게 엄청 좋았잖아요. 물론 그게 요르단 선수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능했던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3자 패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그런 패스워크가 되는 이유가 박용우 선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볼 잘 차잖아요. 근데 저는 박용우 선수가 수비할 때의 적극성, 수비 커버 범위 이런 게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좋았던 거는 확률 낮은 무지성 크로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크로스를 올려야 될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낮고 빨랐고 비교적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엄지성 혹은 배준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과 연결된 게 참 좋았죠. 그리고 측면에서 돌파도 됐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르단한테 복수에 성공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어제 요르단 선수들 중에 저 친구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래 보통 한두 명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요르단이 초반 기세를 살려가지고 득점을 먼저 했더라면 이재성의 헤더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경기 어떻게 됐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더 강팀하고 붙어봐야 된다. 하지만 어제는 솔직히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선수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